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이자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 전투기 여객기와 더불어 주목받는 분야는 헬기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헬기는 약 5만 5천 대. 헬기 산업 시장의 규모는 2021년엔 한화로 약 6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에서 선진 몇 개국이 장악하고 있던 헬기 산업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우리나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최첨단 기술과 독창적인 설계 기술을 적용하며 국산 헬기의 탄생을 이뤄냈다. 국가 성장 동력의 견인체 역할이 기대되는 우리의 헬기 산업은 이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용 헬기 700여 대, 민관용 헬기 200여 대의 헬기 보유국이다. 국방의 의무는 물론 재해로부터 산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에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 현장. 임야 130만 제곱미터와 주택 30여 채가 불에 탔다. 이때 화재 현장에 출동해 산불 진화에 나선 핵심 장비는 산림 헬기다. 산림청은 국내 정보기관 중 가장 많은 45대의 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언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항시 출동을 대비해야 하는 산림 헬기는 헬기의 상태를 수시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정비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강릉하고 삼척 산불에 투입돼 있다가 지금 산불이 종료돼서 그리고 비행 시간에 따른 그 누적 시간 때문에 지금 헬기의 정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헬기가 모두 외산 헬기다 보니 정비 중에 부품 교체가 필요하게 되면 수리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져 헬기 출동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본부 관영 산불 상황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본부 137 출동 바랍니다. 산불이 발생한 상황. 출동 대기 상태의 헬기에 조종사가 탑승한다. 출동 준비를 마친 헬기가 서서히 시동을 건다. 산불이 번지기 전 골든타임에 맞춰 진화 작업에 투입돼야 산불을 초기에 잡을 수 있다. 저희가 가진 헬기들 같은 경우는 뭐 주력 기종인 러시아제 까모프 헬기가 한 150km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리온 같은 경우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수리온 헬기는 한 250km로 현장에 우리가 비행을 할 수가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든 타임을 충족시키는 데는 장점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자주 국방과 외산 헬기 대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기간 73개월. 2012년에 개발 완료된 수리온은 정부와 180여 개 업체,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헬기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헬기를 설계해서 자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군의 수리온 헬기를 납품할 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기동 헬기 그리고 의무사령부의 의무후송 헬기, 소방방재청의 소방 헬기 여러 다양한 종류의 헬기를 제작하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8.7톤의 중형급 헬기 수리온은 승무원 4명과 완전 무장한 9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260km의 속도로 최대 450km를 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영하 32도 이하의 환경에서 좋은 비행 시험을 거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헬기 산업은 70년대 500MD 소형 헬기의 국내 조립 생산,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UH-60 헬기의 국내 조립 생산 단계를 거쳐서 2010년대에 수리온에 우리 손으로 국내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드디어 우리 손으로 체계 종합 기술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고, 전 부분에 있어서 시험 평가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수리온은 국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개발된 헬기다. 수리온의 우수성은 체계종합 기업의 개발 인력과 정예 조종사가 모여 수많은 시험 비행을 완수하며 입증됐다. 지금 양산 시험 중에서 그 자동 비행 장치에 관련된 기능들을 점검하는 사항이 됐고요. 주 시험 내용이고 기타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것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온의 체계가 조립되면 조종사들이 직접 탑승해 항공기 시스템을 점검하는 비행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수리온은 30년의 국내 항공산업 역량과 최고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헬기다. 4축 자동비행 조종 장치를 장착해 전후 좌우 회전과 상승 하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야간 시에나 악천 후에서도 목표 지점까지 자동 비행이 가능하다. 수직 상승을 하는 헬기의 경우 공중에서 안정적인 제자리 비행을 하는 호버링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수리온은 기체의 무게와 양력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 고도에 지속적으로 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방향 전환이 수월해 측방 비행, 후진 비행 능력도 우수하다. 사축 비행 조종 장치라든지 상당히 임무 수행이 쉬운 조종성이라든지 최신의 항전 패키지를 현재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한 안전 수준을 반영한 설계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리온은 자동화된 생존 체계도 구축했다. 항공기 보시면은 전방 좌우측, 후방 좌우측으로 해서 다른 모양의 센서들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레이더 워닝 리시버, 그다음에 레이저 워닝 리시버, 그다음에 미슬 워닝 리시버, 이렇게 3가지가 달려 있는데요. 실제 전투에 대비해 수리온에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미사일 경고 장비, 레이저 무기를 감지하는 레이저 경고 장비와 레이더 유도 미사일 등 위협이 되는 전파를 받을 시 이를 알려주는 레이더 경고 장비를 장착해 생존성을 높였다. 그리고 전방 관측 적외선 장비, 유사시를 대비한 쌍발 엔진과 고도계 센서가 장착돼 신속한 전술 기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적의 레이더와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하는 체프 플레어 발사기도 구축했다. 조종석의 경우 조종사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것은 물론 3차원 전자지도,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 주 경고 패널 등의 최첨단 전자 장비를 갖추었다. IDMC라 그래서 전자지도가 구비가 돼 있어요. 전자지도 안에는 조종사들이 항법에 필요한 50만 도부터 25만 도, 10만 도, 5만 도 지도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위성 지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D 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합 전자지도에는 한반도 전역의 지형과 사계절의 기상을 고려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수리온은 명실상부한 디지털 방식의 헬기인 것이다.
수료는 우리 역시 국내 수요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개발을 시작을 한 것이죠. 육군의 기동 헬기용으로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해서 개발에 성공해서 육군이 지금 이제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온 개발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 생산 국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수리온은 2012년 12월 육군에 실전 배치됐다. 현재 70여 대가 전력화되어 육군의 항공전력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기동 헬기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상황이며 2022년까지 수리온 160여 대를 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수리온은 유사시 즉각 출동해 항공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무장군인들을 적 후방으로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야간 악천후 등 악조건 속에서도 기습 침투나 방어를 위한 전술이 가능해 육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헬기의 신속한 기동성뿐만 아니라 헬기 자체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화력을 이용해서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중 기동하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육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을 도입한 육군 항공대대는 사령부의 유일한 동부축선 기동 항공대대다. 수리온을 운영해 지상의 전투병력을 공중으로 기동시키는 공중강습작전과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항공정찰 임무, 대형 화물 수송 같은 각종 항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상부대의 훈련 성과 극대화와 작전 목표 달성에 수리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기동 헬기 부대의 특성상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여러 대의 수리온이 동원된다. 여러 대의 수리온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한다. 헬기 조종사들은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각자 임무를 구분해 숙지하고 이착륙 순서 등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수리온은 공격과 방어의 기능을 모두 갖춘 헬기다. 기상 레이더와 지상 충돌 경보 장치의 비행 안전 장비로 산세가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전한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수리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종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수리온 헬기는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산 헬기입니다. 이와 같은 최첨단 헬기를 조종사들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다루냐 하는 그런 운용 능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유일의 군 헬기 교육대인 이곳에선 첨단 기능을 갖춘 수리온을 조정하는 정예 육군 항공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다. 논산 지시 응비 투제로원 이스타블 로컬라이저. 자세 유지. 좌로 쏠리지 않도록. 실제 수리온과 동일한 조종석의 모습을 한 비행 훈련 장비는 헬기 특유의 진동까지 그대로 구현한다. 적은 양으로. 수리온 시뮬레이터 전면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형과 기상 상황이 펼쳐지고 다양한 전술 환경이 조성돼 조종사들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경험한다. 자, 2,700피트의 통과전. 본 과정은 조종사 양성반의 계기 비행 훈련 과정 중에 시뮬레이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모의 비행 훈련 장비, 즉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실제 교관과 함께 실계기 비행 훈련에 나가는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3차원 영상과 야간 특수 영상을 보여주면서
전술 통제실에선 훈련 교관이 전술 상황을 부여하고 조정 방법을 교육하게 된다. 퍼폼 랜딩 체. 조종사들은 수리온 시뮬레이터를 통해 적이 공격하는 전장 상황과 팀 단위 편대 비행을 경험함으로써 교육 수료 후에 즉시 수리온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통 헬기는 하나의 플랫폼이 개발되면 다양한 기종으로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시콜스키사가 개발한 UH-60 헬기는 1978년 최초 육군용으로 개발되어 해군, 공군, 소방, 경찰 등 총 10개 기종으로 파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4,000여 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기종으로 개발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미국의 헬기 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헬기는 한 대를 개발하면 다양한 목적의 헬기로 파생이 가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산 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상륙기동 헬기로 개발했다. 해상 환경을 견뎌내도록 수리온을 개조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상륙 기동 헬기의 개발에 참여하여 실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수리온은 국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개발된 헬기인 만큼 경찰 헬기, 상륙 기동 헬기, 의무 후송 헬기, 산림 헬기와 소방 헬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헬기로 파생되어 한국형 헬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 특화 지역이다. 이곳에선 수리온 산림 헬기의 개발과 시험이 한창이다. 수리온 산림 헬기는 야간이나 악천 후에서도 산불 진화나 구조 임무가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소화수를 담을 수 있는 배면 물탱크, 산악지형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장비도 탑재된다. 제주 지역에 배치될 예정인 소방 헬기도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 헬기는 응급 의료 장치와 구조 장비를 장착해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오늘 뭐 잘 될 텐데. 날이 더워가지고. 그래, 고생 좀 하자고. 이와 같이 헬기는 파생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각 헬기마다 항공기 안전과 신규 장비에 대한 감항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리온 산림 헬기와 소방 헬기는 국토교통부의 특별 감항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검증은 헬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수리온 체계에 조립되는 부품은 20만 개에 달한다. 따라서 헬기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소지는 철저한 시험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과 인증이 완료되면 수리온은 본격적으로 국내 관용 헬기 시장에 미국산 헬기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헬기가 운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설계, 구조, 강도, 그다음에 안정성들을 인증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인증의 기준들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기술 기준 고시가 있습니다. 제도한 항목에 따라서 약 300여 개가 있는데 현재 서류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류 검사가 끝나면은 상태 검사, 시험 비행 등을 최도 마무리하여 저희들이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한 번 도입하면 약 40년간 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운영 주기 동안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기 가격의 약 1.5배로 추산된다.
국산 헬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었고 해외 기종 도입은 국내 산업 파급 효과나 일자리 창출에 제한적이었다. 국산 헬기 개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나 제조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주력 제조업 분야는 항공, 우주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MRO 사업 같은 거, 항공 MRO 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우리 카이만 하더라도 당장 한 10,000여 명의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우주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성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리온의 파생형 헬기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경찰 헬기 참수리다. 경찰 임무 수행이 적합하도록 특수 장비를 탑재해 경기, 전남, 경북 경찰청 등에 배치되어 통합 방위, 대테러 작전, 실종자 수색, 공중 정찰 등을 수행하고 있다. KUH-1P 다목적 기동 헬기로 군에서는 일명 수리온이라고 하고 저희 경찰에서는 참수리라고 합니다. 최초 2013년 2대를 도입하였고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2번씩 진행되는 경찰 특공대 훈련에도 참수리가 투입되고 있다. KRS 27번 우리 특공대방으로 하나 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이 훈련에서 경찰 특공대가 테러범이 인질극을 벌이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참수리에 탑승한다. 조종사 2명, 대원 12명을 태울 수 있는 참수리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 고도를 높여 도심을 가로지르는 참수리. 참수리의 전방 관측 적외선 장비는 테러범 수배, 실종자 수색, 자동차 추적에 활용된다. 참수리는 도심에서 주로 활약하는 특성상 정확한 위치에 도달해 특공대원들을 적재적소에 침투시켜야 한다. 출동 10분 만에 테러 상황을 가정한 건물 위에 도착했다. 참수리가 공중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는 동안 특공대원들이 건물로 하강하는 패스트 로프 작전을 실시한다. 저희는 이제 패스트 로프나 레펠을 이용하는 그런 작전을 실시하기 때문에 하바링 시에 되게 안정감이 있고 또 다수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어서 다수의 인원이 건물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 강습 때 헬기에서 빠르게 이탈하기 위한 패스트 로프 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에 대원이 안착하는 일이다. 사축 자동 비행 조정 장치와 디지털 동력 조절 장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백두산 높이인 약 2,700m 상공에서도 자동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노후화된 경찰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참수리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그 헬기 보유 대수가 700대가 넘습니다. 이거는 보유 대수만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한 7번째 수준이 되는 셈인데 이러한 그 수리온 개발의 성공에 의해서 우선 첫째로는 그 국내에서 이제 운용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게 대폭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 회전익도 이제 수출 산업화가 될 수가 있겠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열린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엔 국내외 3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소방산업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이 출시된 박람회장엔 특별한 전시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바로 소방 헬기를 비롯한 다양한 국산 헬기들이 선보여진 것이다. 많은 관람객들을 사로잡은 수리온 파생형 헬기는 목적에 맞도록 수월하게 개조, 개발되는 장점이 있다. 소방 헬기는 물량이 적어요. 현재 있는 헬기는. 수리온은 다양한 파생형 헬기로 개조 개발되어 국민 안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수리온의 국내 운영 실적이 늘어나면 해외 고객들의 신뢰도 높아진다. 국산 헬기가 기능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리온 헬기를 유심히 살피는 몽골 소방방재청 관계자들. 이들은 국가 지형에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리온에 관심을 보였다. За манай орны хувьд бол өргөн уудам дарахаа бас сэрэг хүн амын сууршилтэй юм өргөн уудам утгатай. За энэ хүрээндээ бас хээрийн төмөр буюу одоо цас цууднаас нөгөө талаас одоо байгалийн гомчтой бас хүн тойрох асуудал нэлээд илүү байдаг. За энэ хүрээндээ бас одоо нисгчгүй нөхцөх төхөөрөмжийг бас бид бүхэн ерөн хайх аврах ажиллагаанд бол ашиглах бол бас сонирхолтой. Энэ хүрээндээ бас бид бүхэн бас энэ үзэсгэлэн яарамгаас бид бүхэн одоо энэ дроны асуудлыг бас судалж явж байна. 그리고 수리온보다 작은 소형급 헬기도 일반에 공개됐다. 소형 민수 헬기 기반의 응급구조, 경찰, 산림 헬기 세 종이 선보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형 민수 무장 헬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소형 민수 무장 헬기 개발 사업은 그간 이제 노후화됐던 군의 소형 무장 헬기를 교체하고 또 민수 분야에 최초로 또 그 헬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4.5톤급의 소형 무장 헬기와 민수 헬기를 연계해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개발에 착수했고 그 소형 민수 헬기의 경우에 2020년까지, 그다음에 소형 무장 헬기의 경우에는 요 개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2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민수 무장 헬기 개발은 두 가지 버전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부품, 장비 등의 구성품 중 62%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약 3,400억 원의 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무장 헬기는 민수 헬기 플랫폼에 무장 통합 기술이 적용되어 국내 헬기 개발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장 헬기라 하면은 이제 그 무장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트랙건이라든가 그다음 라켓 이런 무기 체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이 무기 체계를 운용하려면은 또 헬기 시스템 내에, 헬기 내에 항전 시스템들이 이제 또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무장 헬기 체계에 맞도록 강화해서 지금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대형급 수리온과 더불어 소형급 헬기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외산 헬기 대체는 물론 헬기 수출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까지 장착되는 그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헬기 로터 설계팀 이러한 국산 항공기 개발 사업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업의 설계 인력을 흡수하며 우리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수리온이나 또 소형 민수 헬기 등 헬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블레이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 로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 헬기의 날개를 설계하는 김기현 씨는 조선소에서 12년 동안 배를 설계한 전문가다. 주 로터도 개발하고 테일 로터도 개발합니다.
테일 로터가 장착되는 부분인데 조선 경기 불황으로 회사를 나온 뒤 항공기 제조 기업의 문을 두드렸고 회사는 선박의 체계종합 설계 경험이 있는 김기현 씨를 채용했다. 항공이라는 분야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유체역학이라든지 또 구조역학 그리고 전기전자공학 그리고 재료역학 그 모든 분야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 적응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계 항공우주 산업 시장은 2020년엔 약 7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항공 기술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성공적인 수리온 개발을 이뤄낸 만큼 거대한 항공 산업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23년까지 이 시장의 한 3~4%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 조선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그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유망한 산업 분야가 항공 우주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항공 산업도 연관 산업의 발전 없이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헬기 산업의 경우 우리는 30여 년 동안 항공무기 국산화를 추구하고 성실하게 밑거름을 쌓아온 업계의 노력이 독자적인 항공 기술이라는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40년 경력의 이 방산업체는 자체 개발한 국산 부품을 수리온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야간 비행 시 계기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판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데 패널의 밝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해서 조종사의 안전에 특히 중요한 부품이다. 또한 헬기의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엔진 추력 조절 장치도 수리온에 공급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 KUH에 지금 7종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물론 다 국산화가 된 제품입니다만 나이트 비전 지금 보시는 판넬류를 비롯해서 스로틀이라고 하는 비행을 조정하는 장치, 그다음에 에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기 정화 능력, 그다음에 냉각 장치, 방빙 장치 등 저희들이 항공에 필요한 구성품의 핵심 기술에 관련된 7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은 본장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축적해온 항공 기술을 바탕으로 약 7년에 걸쳐 수리온 부품의 국산화를 이뤄냈다. 헬기에 장착되는 모습 그대로 배선 장치가 놓여져 있다. 이것은 인체의 신경계나 혈관과 같이 헬기 내 각각의 전자장치들 간 전원과 신호를 전달하는 와이어 하네스다. 이렇게 국산화를 이뤄낸 헬기 부품들은 해외 헬기 업체로도 수출하게 되면서 기업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업체들의 노력이 함께해야 비로소 헬기 한 대가 완성되는 헬기 산업.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부품으로 국산 헬기를 제작하는 일이야말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는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인 것이다. 부품 같은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헬기 산업의 헬기 분야의 개발을 통해서 부품 국산화를 촉진한다면 이런 중소기업들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고 이 기업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도 있고 수출을 했을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민수 무장 헬기 사업만 보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600여 대의 수출을 포함하여 총 1000여 대의 판매를 완료할 경우 약 27조 원의 산업 및 기술 파급 효과와 연간 1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헬기 산업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는 소형 헬기 사업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소형 무장 헬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항공기용 전문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의 음성, 영상 데이터를 압축 저장하고 이런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 항공기의 수명 관리와 사고 조사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저희는 소형 무장 헬기에 장착되는 데이터 전송 장치에 대해서 국산화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상황은 그 데이터 전송 장치에 탑재되는 컴퓨터 보드에 대해서 저희가 하드웨어 디버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드웨어 디버깅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장치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전송 장치는 헬기와 지상 시스템이 공유해야 할 데이터를 연결하고 상호 전송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소형 무장 헬기에 장착되는 데이터 전송 장치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더욱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에서 지상으로 영상을 전송할 때 오류 없이 고속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도 가장 기술 이전을 꺼려하는 부분이 항공전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이것만은 결코 쥐고 놓지 않는 그런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산화를 앞으로 계속해서 국산화 쪽을 항공전자와 엔베드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해서 매진을 할 것이고요.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인 항공산업은 장기적이고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산업으로 파급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항공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들은 항공산업을 기술보호 산업으로 지정하고 끊임없이 지원 육성하고 있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헬기 산업.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헬기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개발하는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이 항공기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세밀한 과정입니다. 수리온도 아마도 이제 이러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헬기로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의 현실 속에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항공산업을 성장시켜왔다. 100년 이상의 항공산업 역사를 자랑하는 항공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늦은 시작이었지만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그 산업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최초의 국산 헬기 수리호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도 지속적인 개조 개선을 통해 진화적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헬기 산업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 혈세로 개발된 국산 헬기의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국내 기술 발전은 물론 수출 산업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자동차 항공과가 있어서 자동차와 항공을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항공과를 신설을 해서 이 항공산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항공산업의 발전에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헬기 개발과 양산을 통해 당당히 세계의 도전장을 내민 우리나라의 헬기 산업. 21세기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헬기 산업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우리에게도 다가온 셈이다. 선박과 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된 것처럼 이제는 헬기다. 우리에겐 우리 손으로 탄생시킨 우수한 헬기가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헬기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빌 날이 머지않았다.